3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고집불통 큰 아들을 추가하면 총 5이네요.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양계장 사장도 아닌데 닭을 키워요. 시골집으로 이사 오면서 자연 라이프를 즐기기 시작하더니 저 몰래 창고에서 유정란 20개를 부화시켜 병아리에서 닭까지 키워냈습니다. 닭까지 키워냈습니다. 소름 끼치는 냄새에 소리에 저는 정말 숨이 막힙니다. 울면서 제발 그만해라 아무리 말해도 고집불통인 우리 집 큰아들 어쩌면 좋을까요? 어디 계세요, 에디슨? 네, 어디 계시죠? 에디슨. 아, 이거 우리 아, 에디슨 저기 님 계셨구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남편분이 닭을 키우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주택으로 가면서 아이들한테 부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3구짜리를 제가 사서 병아리가 되고 이걸 부화를 보여줬는데 어느 날 이제 택배가 오더라고요. 3구짜리가 아니라 20개 이상 들어가는 그 부화기를 스스로 시키셔서 창고에다가 갑자기 그걸 부화를 시키시고 병아리부터 다 케어를 하시더니 어느 날 분명히 처음엔 보였어요. 몇 마리 병아리가 보였는데 걔네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좀 크면 안에서 못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보냈어요. 근데 택배를 어느 날 왔는데 알이 유정란이 또 온 거예요. 왔어. 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창고를 봤더니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시켰고 나와 있는 병아리 애들도 많고 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보통 아기들한테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같이 주택으로 이사 가신 이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닭게장을 닭게장은 먹는 거. 닭게장은 저번 주에 먹은 건데 하남에 가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닭에 꽂히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생각하지 못한 내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친구와 취미가 없는 10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년간의 무료했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아내가 갑자기 저하고 상의 없이 부화기를 사서 아이들이랑 병아리를 이렇게 예쁜 병아리들을 태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아리를 이렇게 만지게 하고 오감놀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하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10년간 무료한 삶을 한순간에 예쁜 닭이 태어나고 병아리가 태어나고 그것들이 저한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한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힐링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드시는 삼계탕은 태어난 지 한 달 된 닭이거든요. 그런데 닭의 수명을 봤더니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병아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병아리를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떤 먹이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닭장을 지었는데 첫 번째 닭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 파리들이 꼬이고 비가 오면은 약간 비린내가 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안에 없는 틈틈이 시간을 모아서 두 번째 닭장을 최근에 3월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닭을 언제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예, 한 10마리 있는데 이제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약간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닭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잡을 생각이 있으시기나 하신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제가 키운 닭을 부화시킨 닭을 제가 손수 잡을 수는 없고요. 네. 예, 아내를 위해서 그거를 닭을 손질해 주는 곳에 데려가서 요닭 치킨 좋아하는 치킨과 닭도리탕을 해서 그러니까 그럼 맛있게 최종 먹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적어도 계란이라도 자급자족 해보자. 네, 그리고 아이들도 달걀을 꺼내올 수도 있고 닭을 볼 수 있으면서 그 자라는 아이들한테 인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남자들이 40대 중반이면 근데 우리가 또 아이가 있어요. 아이도 또 여럿이에요. 내가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무게감이 참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게 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국 남자들은 40대, 50대, 30대 뭐 결혼한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너무 진짜 아버지는 자기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말도 당신 하시고 싶은 거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됐어. 근데 나는 이제 애한테도 잘해야 돼. 아내한테도 잘해야 돼. 직장 일도 잘해야 돼. 그리고 운신의 폭이 훨씬 좁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말 안 하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걸 아내한테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받아주는 분이 있죠. 오빠,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까지 해와서 진짜 오빠 나 항상 리스펙.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진지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집이 있고 우리 남편분은 회사에서 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없진 않으시죠? 그러면 그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풀고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좀 다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아내한테 조금 얘기하기도 하고요. 닭들하고 얘기를 하죠. 예, 닭들은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희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불쌍한 아빠처럼 지금 말씀이 좀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넷이나 있어서 행복한 가장입니다. 행복한 가장입니다. 사연만 봐도 남편분이 제일 행복해요 지금. 행복해 보이셔서 너무 좋고요. 근데 남자도 아빠도 아빠이기 이전에 한 소년이고 남자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그게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 부화기 사는 거 주문하는 것부터 숨 쉬는 거예요. 이거 몇 구짜리 살까? 와이프 모르게 좀 많이 사야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이걸 모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얘네가 꼭꼭꼭 소리를 내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고 싶어서 좋았을 거예요. 기계 올 때도 너무 좋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전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아니 지금 교수님이 남편분 이제 숨 얘기를 할 때마다 숨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금 아내분께서 숨이 멎을 지경이에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그게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 부화기 사는 거 주문하는 것부터 숨 쉬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이걸로 지금 숨 쉬는 거다. 일단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숨 쉬고 있다. 이 남자가. 그렇지만 열말이는 아니다. 여기서 좀 쇼당을 보자. 내가 이 닭과의 관계가 아니라도, 닭을 키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도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공간이나 상황이 조금 된다면 내가 닭을 키우면서 얻게 되는 이 정서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어떨까? 아내나 아이들이 좀 그래도 좀 괜찮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우리 아들의 꿈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척척 메달을 따오는 걸 보면서 재능이 있는 건가 밀어줘야 하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 전 큰 부상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오고 나니까 언제 또 크게 다치진 않을까 매일 조마조마하고 그냥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이의 꿈을 말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사춘기와 거의 이제 저는 50이 다 돼가는 갱년기여서 사춘기와 갱년기에 싸움을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모자입니다. 네. 그 아드님 꿈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인라인을 한번 그냥 태워볼까 해서 시작한 건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인라인 그 스피드 인라인에 국가대표가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힘들게 훈련을 하지만 그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지가 않은데 그걸 하겠다고 매일같이 진짜 일주일에 주 5, 6회 정도를 매일 3, 4시간씩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실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좀 크게 당했어요. 워낙 속도가 또 있는 상태였어서 얼굴에 좀 부상을 좀 많이 당하고 쇄골 골절이 좀 되고 옷이 막 찢어져 갖고 이러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경기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치고 이러면 솔직히 무섭기도 하거든요. 다치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긴 했는데 빠른 스피드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성취감이 꽤 커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공해라, 뭐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라, 저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흑백적이지가 않아요. 삶은 매우 컬러풀하고 삶은 매우 입체적이죠. 그건 살아볼수록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단편적인 말과 이분법적 말이 삶을 잘 못 담아낸다는 걸 우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는 소개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강사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랑이 아닌 건 그래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못하겠어. 그럼 그건 우리 친구의 사랑이 아니야. 그건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해보면 그때 우리 친구 안에 딱 선명해져.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또 때로는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싶어요? 네. 그건 친구의 마음에 삶이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면 어떻게 되면 초점이 모아지면서 어떤 현상을 딱 보거든요. 그 뭘 본 거예요? 아프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그러면 이미 친구는 지금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축하할 일이에요. 왜? 그게 40, 50, 60이 되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기 사랑이 없이 태어났다가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무슨 남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사랑.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우리 친구는 자기 사랑이 아주 어린 나이에 찾아온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걸로 열매를 맺고 평생을 가냐? 아, 그건 몰라.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강사님, 저희 아이가 이렇게 뭐 대가리 까지는데도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될까요? 근데 몰라. 5월에 귀인이 나타날지 몰라. 모르죠.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아이가 자기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반응해보자. 그것으로 이미 너무나 멋진 삶의 시간이다. 우리 아드님이 걱정하는 엄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줘요. 앞으로 좀 열심히 안전히 좀 엄마 걱정하지 않게 타고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는 딸입니다. 혼자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를 3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운영하게 됐거든요. 같이 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업무 중에 말다툼이 생기면 엄마는 네 맘대로 해! 라며 집에 가버리기 일쑤고 제가 나름 원장이고 체면이 있는데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제 흉을 보지를 않나. 심지어 일할 때 생긴 트러블이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 엄마랑 계속 같이 일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근데 일단 어머님 자매 같으세요.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요. 그치? 너무 고우세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었겠죠. 자, 일단 들어보니까 따님은 원래 이제 원장이라고 이제 하셨고 어머님은 매니저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그 상담이나 뭐 회원 관리 같은 거 좀 도와주시고. 월급 개념으로 드리는데 거의 이제 그냥 반반 나누는 개념으로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둘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고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젊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는 주의고 저는 사실 그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관계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자는 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본인이 원장이라고 원장이라고 가끔은 저한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 이렇게요? 예, 엄마 이거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기분 나쁘니까 난 너 낳았어 이년아. 그래서 이게 지금 2년까지는 안 하는데 2년은 안 하고. 속으로는 전현이 속으로는 전혀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맞아요. 아니 어머니 아까 사연 중에 들어보니까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따님 흉보는 건 또 왜 그거는 그러신가? 농담이에요. 아 농담으로. 예, 근데 그게 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시면 회원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하는 소리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따님분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 달마다 이벤트 같은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별론데?
이러고 대책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거 참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엄마 생각엔 이걸 좀 하면 더 좋아지겠네. 네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별로야. 막 이러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그냥 집에 가고 안 와요. 그냥 제가 쫓아가서 이제 그냥 풀어주고 미안했다고 그냥 이러고 그냥 나가자 풀자 이렇게. 지금 엄마 힘들어. 네가 언제 그랬냐며. 창피하니까 그만하라. 집에 오면 좀 이제 쉬고 싶잖아요. 본인도 쉬고 싶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빨래까지 다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사실은 일이 많든 적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도 조금 쉬고 싶은데 다시 이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엄마로 돌아가서. 제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거를 엄마 기준에 맞춰서 안 하면 화를 내요. 응.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친구랑 약속이 있다든지 막 그러면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이때 산책시키고 이때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책 언제? 왜 빨리 안 일어나? 또 친구 어디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간섭을. 그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가 조금 근데 여기가 약간 분쟁 조정 위원회 같네요. 이거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 때 이렇게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되게 알콩달콩 보기 좋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커피를 살 때 테이크아웃 하면 뭐를 껴주죠? 홀더. 네, 이렇게 홀더를 껴주잖아요. 네. 이 상황의 현실에 너무 이렇게 껴져 있으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알콩달콩 하다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 센터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잘 되고 나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뭐 참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좋으냐, 두 분 보기가. 저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엄마하고 막 따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따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엄마 마이크 갖고 와, 이년. 그리고 그러는 게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진짜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빠도 겁나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게 잘 안 보이고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느끼지 않고 속상한 건 더 속상해지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친해지려면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조금씩 멀어져 보자. 그 멀어져 본다는 건 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딸의 공간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 좀 떨어져서 당연하지 않다. 엄마가 저러는 거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엄마가 젊으신 날도 당연하지 않다.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드시는 게 딱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뭐 흰머리가 난다든지 말을 되게 힘없이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엄마의 시간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떠나야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파도에 아주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옛날 집으로 그냥 그대로 만드는 작업을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파도에 가면은 뭐가 제일 예쁘냐면요. 제 기준으로는 청보리가 아니에요. 가파도에서 보는 제주도예요.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고. 그때 알았다면. 근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알게 되냐? 거리를 떨어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금 보이는 게 그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보였던 것이 지금 엄마가 젊을 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나이가 먹고 우리 딸에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 딸이 결혼하기 전에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볼 텐데. 그때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였네요. 삼방산이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힘이 써요. 근데 삼방산 너무 가까이 가잖아요. 저는 그 기운에 오히려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체일수록 멀리 떨어져 보는 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 가장 큰 산은 부모예요. 우리는 그 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산이 너무 커서 때로는 위압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 딸에게서 조금 떨어져야 아, 이게 뭐구나.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어머니는 지금 왜 아까 막 눈물이 나세요? 아까는 막 마이크 뺏고 이러더니. 제가 그동안 사실 그 하기 전에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아, 하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 미운 감정이 생기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항상 사랑스러웠던 우리 딸 모습이 다시 돌이켜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같이 이제 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아, 예전처럼 이게 조금 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은 남편분이 품어온 사직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2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쉬는 게 어렵다 보니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다 포기했고 1박 2일로 여행 간 적이 없을 정도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1박 2일로 여행 간 적이 없어 살아왔습니다. 40대가 된 지금 이젠 저도 좀 여유롭게 쉬어가며 살아볼까 하는데 정작 아내는 자기 아프면 안 된다, 자기 무너지면 우리 가족 큰일 나는 거 알지? 라며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포기하면 모든 걸 잃게 될까요? 아내에게 쉬고 싶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분을 보기 전에 그냥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아내를 포기해버려라. 아내를 포기해버려라. 그럼 그 남편분 주인공 어디 계세요? 계신가요? 네. 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일만 지금 20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선생님 하세요? 지금 부동산 이제 대행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델하우스를 처음부터 지어서 이제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다 팔고 하는 이제 건설사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직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약간 그런 경기를 워낙 많이 타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대략 한 집에 있는 경우는 한 60일 정도밖에 안 돼요. 6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이제 곳에 보니까 항상 이제 떨어져 있는데 사실 20대 때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30대 때에는 이제 이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2, 43세 이제 사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늦깎이 결혼이 돼서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가정도 생겼고 이제는 조금 그동안 고생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 여유도 좀 찾고 이렇게 좀 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툭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는 아 그냥 관둬도 돼, 그냥 하지 마, 지금 쉬어도 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더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아 아니지, 그냥 내가 투정 부린 것 같아. 남편분이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투가 그럼 어떤 말투예요? 자기야 쉬어도 돼. 자기야 쉬어도 돼. 이렇게. 정말 다정합니다. 정말 다정하고요. 자기야 쉬어도 돼. 네네. 진짜 저를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서는 딱 1호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이제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내분께서는 남편분이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지금 표정이 좀 이 새끼 진짜. 다 힘들어 지금 세상에 지금. 만약에 쉬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만두라고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부담을 느낀 게 여기 보면요. 네. 자기 아프면 안 된다. 자기 무너지면 우리 가족 큰일 나는 거 알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몇 번 안 되거든요. 몇 번 안 되는데 그게 좀 뇌리에 크게 박힌 것 같고 내 생각하기에는 뭐 제 생각에는 우리 남자분 마음에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내분이 되게 농도 연하게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게 곱하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무엇보다 잘 알잖아요, 이 업의 특성을. 사실 남편 마음에 그게 없으면 아내분이 자기가 힘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다시 못 일어나는데 시간 걸려.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남편분 마음에 그게 없으면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남편분 마음 안에 아내분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강한 농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 사람이 쉰다는 게 이거예요. 나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하면서 쉬죠. 근데 나는 일밖에 안 했어. 사냥하듯이. 네? 남들 마라톤 속력으로 갈 때 나는 100m 속력으로 갔어. 20년을. 사냥하듯이. 근데 어느 날 인지가 생겼네요. 근데 몸이 얘가 원하는 대로 바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꿔봤어. 브레이크를 딱 잡아봤어요. 근데 차가 서는 게 아니라 끼익 소리 나면서 계속 가는 거야. 끌려서. 그리고는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닌데. 그 애매모호한 지금 40대의 중반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다면 복채를 낼 수 있나요? 당연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40대 초반이 딱 선생님처럼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게 한 8년 가더라고요. 이건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내 겉모습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데 오토바이 몰래 사가지고 이제 TV엔 저 오토바이 몰래 산 거 그거를 찍어가지고 방송에 내보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방송국 놈들 미친 거 아니에요?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오토바이는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취미로. 좋아하는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토바이는 이제 집에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좀 있습니다. 야,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와, 진짜 방송 것들 진짜. 좀 강연도 잊어버리네. 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막 내가 은퇴해도 좋을 만큼 모아두지도 못했어. 일하긴 해야 돼. 예전만큼 파이팅도 안 나와. 나 뭐해서 쉬는지도 모르겠어. 그 세월이 지금 거의 9년째 갔네요. 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일을 정리한 게 있고요. 부분적으로 다시 시작한 게 김창옥 씨거든요. 그때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이게 13번째가 될 거예요. 근데 13번 하면서 느낀 건 고맙게 약간 불꽃 꺼진 숲 같은 느낌에서 여러분하고 이걸 하면서 바람이 불어서 약간 그 숯에 불씨가? 불이 살짝 그 올라온 느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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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정말로 호영 씨가 이렇게 해주는 이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웃고 울고 그러니까 저희 프로에 웃고 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불꽃 떨어지고 그냥 순만으로 있었던 저한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20년 전으로 하셨는데 선생님 안에 그 숯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불꽃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색하더라도 10%에서 20%는 용기 있게 시도해보자. 별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생각 많은 사람일수록. 근데 저는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친구로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에 그 삶은 잘 살아왔지만 계속 그렇게 사는 건 비추다. 남편과 딸의 불편한 관계가 고민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딸은 휴학해서 스펙 쌓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지식한 잔소리꾼 남편은 졸업이 우선이고 졸업하고 나서도 스펙은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빠랑 딸의 서로 창과 방패인 남편과 딸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두 분씩 앉아 계셔가지고 괜찮은데 유독 저 테이블만 저 의자만 진짜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는데 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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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겠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중간에 이제 계속 휴학을 원했었는데 계속 아빠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한테 몰래 엄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 그냥 혼자 휴학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 나중에 더 커질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간에 딸의 입장에서 이제 또 살짝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애를 망치는 일이라고. 네. 넌 왜 애 편만 들어주냐고. 네. 무서워.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지 설득이 돼서 또 딸한테 아빠의 편을 들어서 또 말을 해주면요. 엄마는 왜 아빠의 고지식한 생각에 넘어갔냐. 네. 네.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는 중간 입장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듯한 느낌이요. 딱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엄마가 바뀔 수 있거든요. 새엄마. 엄마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새아빠 생기는 거 아니고. 사실 아빠랑 대화를 시작을 하면 꼭 끝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혹시 아버지하고 의견 대립될 때는 존댓말 써요, 반말해요? 반말 사용. 일단 좀 맞아야 되겠네요. 아빠한테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반말하다 보면 아빠는 왜 이렇게 고지식해? 말이 안 통해 진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와우. 저희 딸이라면 빠따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인문계 애들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등급이 되게 높고 이것저것 스펙 쌓은 것도 많고 경험도 되게 많은데 저는 했던 게 어떤 한 분야만 한 분야만 그 한 운을 팠다 보니까 하나만 할 줄 아는 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경력을 조금 쌓고 싶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빠는 졸업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하면 회사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뭐 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1, 2년 동안 놀았네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솔직히 이해는 좀. 정말요? 꼰대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요. 초년생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학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간다고 해도 크게 인정을 해줄까라는 우려도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다시 입학을 재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한다는 건 또 힘든 게 있죠.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잘 졸업해가지고 무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말만 하면 이제 고지식하다 그러는 거지. 따님이 고집이 세죠? 예.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닮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따님의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닮았다 생각하는데 안 닮은 것 같은데. 고집 있으시 고집 있으시. 서로 두 사람만 인정. 내가 아빠 닮았다고? 내가 고지식한 아빠 닮았다고? 서로 부인하고 있고. 따님은 이러고 아버님도 계속 안 닮았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1살에 흔히 말하는 뭐 명문대학, 뭐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 해병대. 불멸의 대학교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표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저희 대학 표는 다 알아요. 해병대가 뭐 잡죠? 귀신. 서울대가 뭐 잡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음악을 했는데 음악으로 꽃이 안 펴지더라고요.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네요. 강의가 2년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 있으면서 단호박을 팔았어요. 애월의 미니 단호박이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요? 아줌마들이 여러 개 먹어요. 맛있으니까.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강연했네요. 다시 코로나 끝나서.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알츠하이머 이슈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따님이 어떤 전공을 하든 지금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상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삶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맞아.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뜻대로 됐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은 지금의 배우자와는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 못하게 지금 사람과 만났지만 우리는 또한 예상 못한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안 됐다고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열린 분들이 다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달복달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주에 귤이 맛있잖아요. 근데 노지귤,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자란 귤 중에 그 되게 좋은 귤이 있는데 주로 서귀포 귤이 맛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에서도 1급지가 있어요. 최고는 언덕의 안반 지역. 왜 그러지? 그럼 이게 왜 좋냐? 왜? 귤이 쉽게 말해서 달려면 물을 적게 주고 해를 많이 줘야 돼요. 언덕이면 비가 오면 밑으로 새버리잖아요. 근데 안반이 있어. 그러면 안반은 더 침투 못하고 흘러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더 밑으로 내려서 이 물을 가져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지역이 있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저희 공동구매 공구 진행시켜. 근데 자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햇빛을 조금 준 자녀가 제가 보기엔 가장 더 밍밍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줘야 할 가장 괜찮은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적절한 햇빛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컨설팅이 아니고 좋은 매뉴얼대로 가라는 그 지시가 아니라 입장 차이가 나면 아이한테 추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빠의 의견은 분명히 제시해요. 아빠가 생각해 보기엔 이래. 근데 우리 딸의 의지가 그렇게 됐잖아. 딸아, 글로 가야 돼. 아빠 힘이 닿는 대로 그걸 지원할게. 근데 이게 부모가 되면 잘 안 돼요. 엄마가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엄마는 뜻이 이런데 너의 뜻을 지원할게. 와, 한 번도 태어나서 그 조합의 단어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보지. 근데 우리는 내 딸아, 인생은 요렇게 가야 돼. 지금 너 그 생각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인데? 아, 지금 딸한테. 엄마가 모르겠어? 애기들한테. 엄마 가수로 시작해서 지금 방송활동 유튜브 하면서 엄마 공중전, 산전, 추전 다 겪어봤어. 어떻게 알지? 엄마는 딱 눈 보면 바로 나와. 김창욱 저 새끼가 언제까지 갈지 딱 나와. 박수를 왜 3번 쳐요? 맞다 이건데? 진짜. 나 너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 그 방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이 나가고 있어. 네. 맞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얻어야 될 건 뭐냐? 가족끼리는 지지할게. 자, 지지하고 지원은 다릅니다. 지원은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를 해주는 거예요. 휴학 기간 동안 너 학원도 다니고 유학도 가보고 너 세상을 경험해봐. 아버지가 최소한의 서포트 할게. 이건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그럼 아버지가 지금 지지도 하시고 지원도 하실 건지. 아버지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지원하실 거예요? 지지하실 거예요? 지원과 지지를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내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당황스러워서 잠깐. 둘 다 해. 지지를 한번. 야, 드디어. 역시 선생님. 절대 안 꺾이신 줄 알았어. 네, 저도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전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한테 독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심장으로 피를 펌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좋은 기계로 펌핑해줘 버려. 그러면 이 아이의 심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나 돈 있어. 여러분 돈 있는데 자식을 막 지원 많이 해주면 진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돈
나 좀만 줘요. 좋은 데 쓰려고. 귀여워. 그리고 제가 따님한테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의견을 부딪힐 때 논리로 해서 설득을 시키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아빠한테 부탁하는 형식의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아빠 말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밖에 나가면 확 무너질 것 같아서 아빠 나한테 1년만 좀 기회를 줄 수 있어? 그걸 카톡으로라도. 왜냐면 그 얼굴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 여배우 아닌 이상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한국 사람. 그렇지만 그 감정을 아빠가 느끼게 해야 아빠는 스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완벽하게 서포트를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아버지들 마음엔 있거든요. 그러니 말은 인정하고 부탁하듯이 하면 어떨까? 딸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잘 커졌어요. 크게 문제 없이 잘 커졌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벗어 던지고 자기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어색해가지고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제가 또 너무 또 막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네. 근데 오늘 와서 좀 들어본 것도 있고 해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이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뭐라고요? 돈 좀 꺼달라고 해요. 그냥 돈 좀 꺼달라고. 아빠 지지해줘서 고맙고 좀 덜 싸우자. 아빠도 나이 먹었고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빠뜨라고 와. 뿌이. 좀 부부라고 하기에는 의아한 비주얼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조합으로 추정되는 비주얼들이 많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부모 자식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약간 소통이 필요한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부들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뭐 결혼해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창호가 엄마는 소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딴 놈하고 한 달만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제 85세, 86세 이런 분들은 보통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두 분이 뭐 아는 분이어서 술을 드시다가 그래서 뭐 자네 딸 우리 아들 줘라 했더니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세라고 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맞네. 그러세로 한 여자의 인생이 그냥 저희 엄마는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인물이 좋으셨었어요. 미국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창호가 너 살아봐. 부부라는 것은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여.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너의 빈 사람이 아니여? 저 개인적으로 어머니 팬입니다. 이것이 번드르르하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건 아마 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뭐 인격이 어떠냐. 얼굴이잖아요. 얼굴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래요. 즉 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는 꼴만 본 거예요. 뭐 돈 얼마 버나, 어느 회사 다니나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결혼하는 날 엄마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시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중이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잘 생기는 건데. 근데 그때는 뭐 면봉 이런 게 70년 전,
80년 전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솜을 뭉쳐서 이렇게 해주다가 이게 뭐가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랑 결혼하실 땐 이미 안 들리는 채로 결혼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실 가족이 가난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와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될 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아빠 얼마나 참았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 다 이해해. 그럴 때 그래. 그때 그러면 이제 사람은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돈이 많아도 서로 얘기하다 싸우게 되고 뭐 좀 집안이 괜찮아도 얘기하다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귀가 안 들리는다는 게 청각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갓집 장손이셔가지고 1년에 제사가 11번 정도를 하셨대요. 친정이나 시댁에서 보면 일복이 많은 사람이 일을 계속해요. 맞아. 일을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야. 이번 추석에도 보면은요. 꼭 일을 잘하는 며느리가 일을 많이 해요. 네, 계속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어. 그냥 못하는 며느리 있다는 어머니 난 이런 거 못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 맛만 봐. 이 사람 하는 거 맛만 보면서 이거 언니 이거 저기 저 소금 더 넣어야 돼. 혜련 언니 소금 더 넣어. 안 아까나 하면서 언니 이거 좀 더 넣어.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니까 저희 너무 막내 누나 같아서 너무 반가워요. 막내 누나하고 저렇게 놀았는데 약간 아프리카 방언 같은 거 하면서 맞아. 너무 그냥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같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귀가 안 들리시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단어도 원래 안 써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된 건 소통을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요. 불통을 너무 오래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에 보통 50대 전후의 아버지들이 오셨다면 그 아버지들이 80, 90대인데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가 몇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자다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리를 아버지 배 위에 올렸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뺨을 한 대 탁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버지 딱 이런 아버지 음식, 아버지 뭐.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하면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동일 하시면서 노동일 연장 가방을 지고 이렇게 끝날 때 골목, 그때 마을이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아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얼른 일단 숨어요. 숨고 이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 주라. 혼날까 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색한 거예요. 그냥 아빠를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관계 설정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해본 경험과 기억이 없으니까 저분은 그냥 어른인 거예요. 말 안 하시고 무섭고 뭐 잘못하면 딱 혼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떻게 좋아졌냐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치과인데 아니 할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 받으러 오셨는데 그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저희 집이 자식이 6명인데 왜 나에게 아다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이거 분파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꼭 돈을 내는 자식이 보통 돈을 내요. 맞아.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왜 나한테 이걸 다 말하시지? 나 아빠랑 이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겠습니다. 근데 얼마 나왔나요? 했더니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또 신경치료 그거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제가
낼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받고 달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딱 3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는 언젠간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엄마한테 해야 되고 우리한테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 속으로 10년, 20년, 30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로 막상 미안하다고 딱 하는데 아, 너무 기분 좋아. 드디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엄청 속상한 거예요. 아, 이 독재자가 이젠 힘이 없으시구나. 이 돈 얼마로 막내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미안하다. 이 소리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어갈까?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노동일을 하셔서 키웠으니까 돈 내라고 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냥 안 들리시니까 본인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부로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여러분, 아버님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들이 말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딱 2가지가 필요해요. 1번, 인정.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서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해요. 2번, 엄마 모르는 현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 뭐니 해도 상처로 얼룩져진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캐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그 돈을 통해서 뭘 생각하실까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일상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 몰래 돈을 3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이 오든 가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보통 엄마들은 왔어, 왔냐.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도승이야. 그럼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왔냐? 갈 때도 아버지 갈게요. 가라. 근데 그날은 엄마는 무릎 아파서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대요. 공항에. 제 인생의 기억으로 최초.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요. 엄청 어색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외국인은 할 말이라도 있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Where I come from?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 바코드 돼서 찍 그냥 가잖아요. 그땐 다 사람으로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는 저기서 울거든요. 저는 엄마가 공항에 나오는 게 싫어요. 그냥 우시니까.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섯 걸음도 안 되는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빠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대성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아우 천만다행이다. 아우 천만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대성통곡을 할 뻔했는데 이게 뭔 창피한 일이야 공항에서. 근데 아버지가 저러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고 공항은 정말 영화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백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아버지 뒷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생 아버지랑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왼쪽 어깨가 심하게 내려앉아 있으시다. 두 번째,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신다.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래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피사체가 눈을 통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요. 애정이 있을 때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어느 날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왜 귀가 안 들리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인공아우라는 걸 하면 소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귀 들으면 누구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누구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엄마 옆에 계시다. 연병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처음 수술하고 듣는 소리가 그게 아닌 게 다행이네요. 연병하고 있네. 그러더니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인공아우를. 그래서 이제 소리를 기계로 넣는 날이 딱 왔는데 근데 소리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음에 들려야! 음에 들려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막둥이한테 한마디 하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고맙다. 고마워. 와, 소리가 들리고 못하더라. 소리가 들려서 고맙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들의 강연을 한 번 정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노동일해서 아들은 성악을 했고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노래를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게 과거로 끝나면 좋은데 희한하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문제가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독립을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놀랍게도 독립은 했는데 해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과 해방은 다르거든요. 자, 독립한 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독립이에요. 근데 해방은 뭐예요? 과거의 상처나 모든 걸로부터 나와서 나의 그 과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인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독립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현재의 자기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엄마 사랑은 제가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이걸 모르니까 딸한테는 이게 잘 가는데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들한테는 안 가는 게 인위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한테 잘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받은 대로. 왜냐하면 인간은 가던 길로 가야 편하거든요. 감정도, 기억도. 갑자기 꺾으려고 하면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와이프하고 겪는 갈등하고요. 자식하고 겪는 갈등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남편과 와이프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녀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자기고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해결해야 자기와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물려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코드가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꽤나 많이. 혹여나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에게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든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어색하게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